안녕하세요. 이번에 렌처 설치하는 거 다시 한번 찍어서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미 지금 제가 언인스톨로 돌리고 있고요. 저희 프록시라고 DNS는 그대로 놔둘 거고, 여기 부트스트랩 노드하고 컨트롤러 전부 다 컴퓨터까지 포함해가지고 언인스톨을 하고 있습니다. 언인스톨 하신 다음에 꼭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ps 커맨드를 해가지고 컨테이너 관련된 것들이 동작을 하고 있는지, IP 링크를 해가지고 컨테이너 관련된 인터페이스가 남아있는지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남아있으면 리부팅을 해주셔야 되고, 그게 아니신 경우에는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도 똑같이 ps 커맨드 봐가지고 컨테이너 D 관련된 프로세스 있는지 보시고 링크를 해가지고 똑같이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 친구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올바르게 제거가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리부팅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없는 것 같아요. 또 IP 링크 보고 이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젠 올바르게 다 리셋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부트스트랩 노드부터 이제 보시면 IP 링크로 보시면 ENS 4번, 5번이 있을 거고,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ENS 3번을 이렇게 찍어서 보시면 얘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망이고, 4번이 외부망, 5번이 저희는 인프라 네트워크, 이미지나 그런 것들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올바르게 세팅이 되어 있고 이것보다 많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부트스트랩 노드를 구성하실 때부터 이쪽에다가 한 개 이상의 인터페이스면 저 플래닛 아이페이스 뭐 다른 것도 비슷하게 옵션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명시를 해주시고 설치를 해주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명시 관련된 것들은 렌처 RK2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저희 CNI 관련된 항목에 가시면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씩 다 다르니까 그 네트워크 CNI 인터페이스 맞게 IPS를 설정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이렇게 쓸 예정이니까 이제 미리 제가 선언을 해두고 돌려둘게요. 그래서 원래 저희 이제 PPT대로 한다면 하나씩 따로따로 해야 되지만 얘는 이제 PPT가 아니니까 제 그냥 전체 세팅 해두고 부트스트랩 노드부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전 바로 해줄 건데 저희가 원래는 쉘 변수를 선언해 줬잖아요. 쉘 변수를 선언해 주지 않고 돌리면 이 쉘 스크립트는 바로 최신 RPM 버전 기반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스테이블 천에서 레이티스트 버전으로 얘가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럼 3.1 버전으로 가져와서 스테이블에서 설치를 진행해 줄 거고 나머지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스톨 똑같이 인스톨 똑같이 인스톨 그러면 이제 각기 이제 설치가 될 거고 설치하신 다음에 꼭 봐야 될 게 저희가 있었죠. 첫 번째가 AC 리눅스, 두 번째가 YORD, 세 번째가 수압을 쓰고 있으면 수압을 꺼주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교육할 때는 로키 리눅스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수세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을 건데 제가 다음 영상 찍을 때는 수세 기반으로 해서 찍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세 기반으로 했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세에 관련된 BTRPS 탭을 다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세 리눅스 기반을 설치하실 분들은 다음 영상을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동일하니까 설치만 수세 리눅스 기반으로 하면 되겠죠. 예, 보시면 이제 설치는 되어 있고 어차피 이제 저희가 쓸 것은 얘잖아요. 그래서 이 부트스트랩 똑같이 제 NKD에 커맨드를 해가지고 제가 구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 하나 만들어주고 얘 하나. 그래서 첫 번째 디렉토리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프라인 이미지, 이게 베이스 이미지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이 위치에다 던져주면 이미지 다운로드 받지 않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던져줄 거고 얘는 오프라인 설치할 때 제가 쓰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제가 컴피그 파일 그래서 cp로 그냥 부트 이렇게 치면 뜨겠죠? 부트 스트랩 치면 얘를 etc의 렌처 rk2 컴피그 야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부트스트랩 야물은 위에 주소 같은 게 다 없어요. 토큰도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문제가 없으시면
이제 enable 해가지고 저희가 IK2 서비스를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부트스트랩 노드가 구성이 될 때까지 저희가 잠깐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는 동안에 나머지 똑같이 해주시면 되거든요. 귀찮으시면 먼저 그냥 NKDR 제가 썼던 거,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주고 콜 해가지고 이미지 받아주고, 얘도 똑같이 NKDR 해가지고 디렉토리 만들어주고 콜로 이미지 받아주고, 얘도 똑같이 NKDR로 디렉토리 만들어주고 콜로 저희가 똑같이 다운로드 받아주고요. 그러면 이제 얘도 마지막으로 NKDR 이렇게 주고 콜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저희가 다 이제 문제 없이 이제 세팅이 이제 끝난 것 같고, 부트스트랩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겠죠. 혹시 이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보여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그 강의했을 때하고 좀 다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아키텍처가 이제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것은 설치를 여기다 좀 그려볼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은 그리겠지만 여기서 제가 이제 좀 다르게 한 게 있었죠. 그래서 차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아키텍처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노드가 이런 식으로 세대가 있는 거고, 노드 1, 노드 2, 노드 3. 그래서 여기는 다 컨트롤러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다 똑같이 명시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카드를 지금 총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쓰는 것은요. 그래서 ENS3, ENS4, ENS5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그 질문하셨던 것 중 하나가 이거였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메인으로 이제 쓰고 있는 게 어떤 거일까요? 저희는 ENS 3번이 저희 오셔가지고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IP 링크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저희가 외부망이 10에 10이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저희 같은 경우는 중심이 될 거고, 나머지는 다 보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3번, 얘가 디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제 색깔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둘게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저희한테는 디폴트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썼던 옵션이 얘죠. 얘 옵션 써가지고 이 친구한테 저희가 너는 이젠 고정 인터페이스를 사용해라 라고 해둔 겁니다. 글자 크니까 좀만 줄일게요. 이렇게. 그래서 노드 3번 이렇게 있으면 얘네 컨트롤러잖아요. 여기 이제 컴퓨터고, 컴퓨터 1번, 그리고 여기는 정확히는 컨트롤러 이래서 3번까지. 그래서 얘도 똑같은 구성을 이렇게 가져가겠죠. 이렇게 가져갈 거고,
붙으면 얘가 아마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얘하고 터널링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얘네들 터널링은 이렇게 표시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줘야 될 게 이거 잘 구성해줘야지 올바르게 된다 보시면 되겠죠. 아마 이제 지금쯤은 부트스텝 끝났고 이게 이제 잘 끝나면 cp 커맨드가 저희가 해줘야 될 게 얘가 쓸 저희 그 파일 정확히는 제가 옛날 커맨드 그냥 가져쓸게요. 예. 그래서 rk2 야무 파일이 만들어졌을 거고 여기에 이제 쿠버네티스 API 관련된 정보들 이제 저희 그 쿠버네티스 IO API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면 이와 같이 부트스텝 노드가 레디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레디가 되어 있으면 이때부터 저희 이제 컨트롤러 그다음에 컴퓨트 추가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추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SCP로 먼저 해주시면 좋은 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렌처가 동작을 하면서 생성해준 그 중앙 저희 그 서버 CL 파일 그래서 CL 파일을 저희 앵커 쪽에 넣어줘가지고 다른 노드도 이제 크게 그 verify failed 혹은 warning 그걸 피하기 위해서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컴퓨터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면 그러면 컨트롤러 포함해가지고 새겨줬고 컴퓨터도 넣어줬죠. 그러면 업데이트 CL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인증서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리셋을 하시면 쟤도 바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업데이트 C 해가지고 한번 해주시고 크게 문제없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으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얘도 지금 저희가 CP를 가지고 얘만 던져주면 되겠죠. 왜냐면 제가 이미 디렉토리를 만들어 놨고 다만 이제 토큰 네. 제가 다들 마이너스 나오네요. 이렇게 할게요. 렌처의 밑에 보면 저희 서버에 토큰이 있죠.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아이고 이게 지금 키보드 바이딩을 제가 켜놔가지고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넣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면 지금 7번 되어 있고 얘도 미리 다 넣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미리 다 넣어버릴게요. 넣어주고 CP로 복사해주고 얘도 넣어주고 CP로 미리 복사를 하고 컴퓨터도 역시 똑같이 넣어주고 CP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그건 이제 준비는 이제 완료가 됐고 준비가 완료가 되면 이제 저희가 해줘야 될 부분이 이제 시작해 주겠죠. 그래서 부트스텝은 더 이상 해줄 게 없고 이쪽에서 이네이블 해가지고 서비스를 이제 올려주면 되겠죠.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뜨면 이제 제가 journalctl 커맨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 문제가 있다고 써 있고 그리고 IPS 옵션을 뭐 언노운 플래그 썼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떠 있을 때 얘네들을 일단 잠깐 무시를 해주시고 아마 다른 옵션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인앱을 했는데 제가 한번 실행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systemctl 리스타트 해가지고 rk2 서버 이렇게
해주셔도 크게 문제없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안 되네. 지금 여기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행은 됐고, 좀 전에 이제 보셨던 것처럼 그 내용은 없죠. 저희 그 옵션이 잘못했다 그건 사라졌는데, 이와 같이 이제 인증서 관련된 걸 하면 제가 좀 전에 분명히 CA 파일을 잘 보내줬는데 얘가 CA 파일을 지금 올바르게, 네, 못 찾는 것 같고, 타르 파일도 문제가 있네요. 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얘가 문제가 있는 거군요. 그럼 파일 커맨드로 파일 lib 이렇게 찍어 보시면 이제 좀 밖에 뒤에 있는 것 같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 자, 이제 보시면 좀 전에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CA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잘 안 되시면 분명히 다 올바르게 넣는데 안 되시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얘가 계속 옛날 걸 읽어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enable start보다 혹은 start보다는 리스타트를 해가지고 돌려주시는 게 좋고, 돌린 다음에도 이게 바로 이렇게 잘 동작되는 게 아니고 멈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갑자기 그냥 뭐가 안 맞아요 하면서. 근데 실제로 로그를 보면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로그를 봐주신 다음에 정상적으로 올라오는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리스타트나 스타트를 했는데 막 오류 메시지가 떴다라고 하면 제거하고 올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이와 같이 로그를 보시고 로그에서 이렇게 프로비징 되고 있는 게 있으면 기다리시면 정상적으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부트스트랩 노드에 와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부트스트랩 노드가 보일 거고, 얘가 이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제 제가 나머지가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겠죠. 잠깐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올라오는 게 이제 보이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버깅을 하실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인앱은 한 번만 될 거고, 그리고 리스타트를 해주신 경우에는 둘 중 하나입니다. 이전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얘가 처음에는 페일에 뜨지만 전원 시체로 찍어보시면 올바르게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지금 얘가 딱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올라왔고, 얘도 똑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크게 문제 없으면 그 프로비징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됐고, 처음이니까 얘도 이네이블로 일단 돌려보면 되겠죠. 돌릴 거고, 여기도 똑같이 이네이블 돌려볼 거고, 제가 크게 실수한 게 없으면 올라올 겁니다. 얘도 원래대로 한다면 이제 컨트롤로 조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컴퓨터를 넣어줘야 되는데, 어차피 부트스트랩 노드가 컨트롤러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컨트롤러가 올라오지 않아도 컴퓨터를 바로 조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서버가 아니고 에어전트로 올려주는 거, 그 차이만 있겠죠. 그래서 올려주시면 안 끌었군요 제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설치를 할 때 이거 얘 돌릴 때 옵션을 제가 따로 안 줬죠. 어떤 옵션 안 줬냐면 저희 알키트 보면 얘요. 얘를 주지 않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는 기본값이 서버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건 변경 안 하신다 해도 나는 서버가 아니고 에이전트 쓰고 싶으시면 이렇게 쉘 값을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설치 다시 돌려야겠죠. 이제 돌려주면 얘가 이제 서버는 설치되어 있으니까 넘어갈 거고 에어전트 설치 안 되어 있으니까 설치해 줄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에어전트도 프로비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다 이제 문제 없이 올라오면 이쪽에 오셔가지고 이제 컨트롤러 1번, 2번, 3번 컴퓨터가 리스트업이 돼야 될 거고 원래대로 한다면 저 H프로시에 오셔가지고 봤을 때도 이쪽에 이제 보시면 제가 지금 열어두게 했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첫 번째 프로비전 했을 때는 여기를 다 주석 처리를 해주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얘네들이 계속 이제 조회를 하면서 페일이 되면 또 다시 조회할 거고 페일이 되면 또 조회를 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왜냐면 부트스텝 빼두고 여기는 지금 다 없는 녀석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부트스텝을 부트스텝 제외하고 컨트롤러 같은 거 다 막아두신 게 좋습니다. 근데 저희는 열어놓고 할게요. 어차피 저 혼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없으니까 빠르게 컨트롤러 2번하고 3번이 이제 조인이 되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 시간이 지나면 컴퓨터도 조인이 돼서 레디 상태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기본 설치가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설치가 끝나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해야 될 부분이 있죠, 하나. 그래서 거기까지만 설명해 드리고 영상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크게 문제 없이 되시면 꼭 여러분들이 완료하신다 보셔야 될 게 이 POD 목록에서 이와 같이 POD들이 전부 다 깔끔하게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하나의 뭐 컨테이너 크리에이팅, 뭐 리크리에이티, 펜딩 이런 메시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리스타트는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러닝만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 되고요. 이 컴플리트 되어 있는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제거하셔도 되고 그냥 놔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도 다 올바르게 올라오고 있고 여기 인그레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빵빵 빵 3개가 되어 있으니까 아직 POD가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POD 뒤에 붙어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붙었고 얘 컨트롤러 얘만 붙으면 이제 문제 없이 되는 걸 겁니다. 한 번만 더 보면 아직 안 붙어 있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 노드를 해가지고 노드 상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노드는 이제 크게 문제 없이 다 올라왔고 그러면 이제 POD도 다 올라오겠죠? 그래서 얘만 올라오면 이제 될 건데 얘 올라오기 전에 제가 확인할게. 이제 이거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인그레스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인그레스 서비스가 이제 구성이 되면 정확히 이제 컨트롤러 서비스가 이제 올라오면 저희가 인그레스 서비스도 같이 생성이 될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쓰고 있는 RK2 같은 경우는 인그레스가 여기 보시면 원래 저희가 바닐라 버전의 인그레스를 쓰면 이쪽에 컨트롤러가 바로 붙을 건데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얘는 어디비션은 붙어 있지만 컨트롤러에 익스터널 IP가 없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RK2의 아키텍처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PPT 있는 내용들을 해주시면 여기에 그 컨트롤러가 생성돼요. 어디비션 말고요. 그냥 엔지니스 컨트롤 생성이 되면서 익스터널 IP 받아올 거고 받아오면서 얘도 올바르게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아마 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 저희 그 프록시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정확히는 인그레스 설치가 된 다음에 저희 메탈비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메탈비를 안 깔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디버깅 하고 싶으시면 설치 이후에 큐베시티에 describe n 해가지고 큐베 보면 이렇게 뜨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드가 어디에 걸리는지 보셔야겠죠. 노드 컨트롤 3번에서 얘가 문제가 발생을 했고 여기서 발생한 것은 지금 아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11번이니까 저희 이제 POD 관련된 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언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올라오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적절히 디버깅해서 고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제가 꼭 보셔야 될 게 생기는 문제가 이런 것들입니다. 방화벽이나 이런 거 혹은 이제 컴피그에서 제가 뭔가 선언 같은 것을 잘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적절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빼두고 여기는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긴 했는데 얘는 제가 볼 때는 타임아웃이 걸린 거 보니까 자꾸 이거 눌러서 그러네요. 아마 저희 내부 쪽 SVC 쪽에서 뭔가 통신을 못하니까 리부트 하면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한번 해보고 어차피 이제 제가 볼 때는 얘는 동작은 다 설치는 잘 올바르게 된 거니까요. 해보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 이후에 얘가 정상적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이젠 메탈비하고 엔지닉스 그 잉글리스 서비스 설치하는 거 정리해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보고요. 지금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금방 해결되는 거니까 영상 찍는 거니까 얘는 그냥 해결될 때 생겨주시고 다음 영상 같이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